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이게 금요일 날 장이 또 미국 금리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또 급락을 했어요. 어, 이게 좀 쉽게 해갖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 변동성은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급의 문제죠. 그죠? 네. 이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종목에 특별한 뭐 호재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호재가 있다면 뭐 주가가 하락해도 경고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할 테니까, 악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내 종목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의해 가지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일 때에는 공포심이 많이 들죠. 공포심이 많이 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쭉 놓고 봤을 때 이 변동 폭이 굉장했었잖아요. 그죠? 100포인트씩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네, 100포인트 이상씩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장세에서는 휘둘리면 안 돼요. 내 종목에 문제가 없고, 내 종목이 그래도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약간 좀 뭐 완전 호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포심이 들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락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같은데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나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종목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 초반에 딱 던질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초반에 이게 딱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용기를 떠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폭락이 사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크게 떨어질 줄 예상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뭐 자기 종목을 던져 뭐 하락한다고 해서 던질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런 배짱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종, 강한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게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버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금요일 날 같은데 이제 또 폭락했어요. 목요일 날 또 반짝 상승하고 또 금요일 날 또 폭락하고. 물론 목요일 날 상승한 것만큼 떨어지진 않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90% 가까이 떨어졌죠. 여기에는 뭐 개인의 강한 매수세, 개인이 아마 이게 뭐 3조 7천억,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이게 지금 개인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공격에 맞서가지고 이 정도 좀 버틴다는 거는, 이 정도 지수를 유지했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유동성은 충분히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이런 변수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성은 있죠. 당연히 경기가 호전이 되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겠죠. 오르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국채 금리는 왜 오르느냐? 백신 접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선행해서 오른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경기 회복이 돼서 더 많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국채 금리는 뭐 3%, 1.5%가 아니다 뭐 3%, 4%가 돼도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물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뛰고 있단 말이죠. 물가도 참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은 물가도 상승하는 건 뭐 뒤따라가는 수순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석유, 구리, 그다음에 곡물 이런 가격들이 지금 상승 속도가 빠르단 말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 가지고 다시 또 봉쇄 작전으로 들어가요. 각 세계 각국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역습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코로나 때처럼.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또 수요가 안 따라주면은 원자재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국채 금리도 또 다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자기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폭락 이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사실은 그 가치가 훼손돼서 다운되는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다운이 되는 것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지는데 뭘 던지느냐. 그동안 안 오른 종목을 던질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 쉽게 해갖고 자기네가 수익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서 뭐 이렇게 좀 이제 쉽게 해갖고 좋은 종목이어서, 사려는 수요가 많거나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던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장 같은 데 봤을 때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뭐 그나마 전부 다 폭락을 했고 그나마 버틴 게 뭐 이제 호재가 나온 기아차라든가 뭐 액면 분할한 카카오라든가 뭐 이 정도 종목 한 두세 종목만 상위 10인권 중에서 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폭락했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한 6%?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6%,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업종도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반도체잖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수도 굉장히 폭락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요일 날 장을 보면은 빨간불이 켜진 종목이 만만찮아요. 그죠? 뭐 그 지수 폭락에 비해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낳고 봤을 때는 지금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운되고 그동안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들 또는 뭐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조금 올랐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 회복이 돼야지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있었던 수요가 사라져서 폭락한 종목들은 그런 수요가 다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수요가 발생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뭐 크게 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또 덥석덥석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막 하는 종목을 밑에서 막 하염없이 받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네, 그런 종목이 뭐가 있어요? 바로 제약주, 바이오주, 하여튼 뭐 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대외 변수들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런 요즘처럼 국채금리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이런 변수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이제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래 갈 종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국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 그 정부가 개입을 그 제롬 파월 미 의장이 어떤 구두로서 발언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함에 따라서 이게 지수가 급등락을 하는 거죠. 그죠? 금리가. 근데 이제 금연라 같은 경우에 왜 폭락했느냐? 그런 대응이 없었다 이거죠. 그 전날에는 대응이 있어서 상승 급반등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좀 엉성하기도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실물 경기가 뒷받침이 돼서 이제 딱 그 상승을 하면은 회복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금리의 상승을 악재를 짓누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상으로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어,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미국 우리 장중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목요일 날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전날 미국 장이 어땠나요? 폭락했잖아요. 폭락. 그죠? 뭐 필라델피아 아까 얘기한 반도체 지수도 폭락했고, 폭락했는데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요일 장 저녁에는 뭐 미국 선물이 막 3% 넘게 막 나스닥 3% 넘게 떨어지고 S&P도 2% 넘게 떨어지고 굉장히 폭락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는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랬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미국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약보합, 광고합,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 미국 정부에서 아무런 발언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선물이 쫙쫙 빠져가지고 우리 금융 장중이죠. 미국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막 쏟아진 거죠. 그죠?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는 어땠나요? 다시 미국 선물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이 이제 제가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지금 미국 금리를 보면은 이제 S&P는 이제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플러스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뉴욕 증시도 S&P가 어땠나? S&P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스닥이 플러스 1%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외 증시가 한번 볼까요? 네, 다우는 이제 1.5% 빠졌고요. 나스닥은 0.56% 상승했고 S&P도 0.48%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장도 아직은 굉장히 혼조세란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가진 종목이 뭐냐, 이것 따라서 이제 대응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많이 오른 기술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는 뭐 많이 빠지겠고, 이제 결국은 기술주를 하고 이제 시총 장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외국인하고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겹치는 종목도 많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조금 달라요. 그죠? 반도체 이런 적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사면은 그런 것들이 급등할 것이고 팔면은 그런 것들이 급락하는 것이고 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종목이 뭐냐 따라서 이 장의 흐름, 또 매수 주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발빠른 사람들은, 딱 오죠, 감이. 뭡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주예요. 지난주 급등락 변동성이 심할 때 오른 것들. 그죠? 특히 그중에서 바이오 벤처 쪽. 그죠? 지금 바이오 벤처 쪽에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종목들이. 자,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이 이제 처음에 급등해가지고 바이오 벤처 쪽의 어떤 흐름을 좀 좋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이은계, 메디톡스, 메드팩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차바이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박셀 바이오 뭐 하여튼 많잖아요. 그죠? 이거 바이오 벤처 종목. 그러니까 단순 제약 업종도 업종이지만 그런 바이오 벤처 업종들에서 이제 특히 뭐예요? 호재가 많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벤처 업계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바이오 벤처 업체들은 그 연중에서 그 좋은 시기가 있어요. 언제나 충계 학술 대회, 추계 학술 대회 시즌이죠.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봐도 이제 그 시기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3월, 4월, 가을에 뭐 9월, 10월, 11월 그때쯤에 또 관련 이 학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통해서 바이오 벤처들이 뭘 해요? 임상 결과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바이오 벤처들은 대부분 임상 말고는 없어요. 그죠? 물론 일반 제약사들도 이제 그 바이오 벤처하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뭐 임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끼어들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지난주 그 장세에서 상승 흐름을 꾸준히 보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3월부터 이제 4월 이제 학회 시즌이 시작되면은, 물론 이게 바이오 벤처 업종 따라, 종목 따라 다르겠죠. 그 임상 결과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먼저 선제 대응해가지고 미리 선매수를 하는 움직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벤처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뭐, 아니면 못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이게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뉴스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최대한 빨리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사실 펀드에 넣어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헬스케어 펀드에 이제 뭐 연초부터 꾸준히 넣고 있어요. 넣고 있고,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펀드나 아니면 뭐 ETF 있으면 ETF 쪽에 넣어도 되고, 뭐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어쨌거나 금요일 날 또 폭락을 해가지고, 어, 코스피에서는 뭐 개인이 뭐 3조 7천억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고요. 외국인이 이제 2조 8, 외국인도 역대급이죠. 2조 8천억이면, 그죠? 네, 개인도 역대급이고. 근데 기관이 한 1조 던지고. 근데 이 기관은 한국 기관들인데 이게 참, 이게 특히 연기금. 네, 연기금은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금이 물론 연기금도 수익을 내야 되죠.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부분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이게 증시가 굉장히 흔들릴 때, 뭐랄까, 안전판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국민연금, 우리나라 기금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장시에서. 근데 이제, 그러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그죠? 이게, 기관들이 전혀 그러지가 않고, 지금 뭐 금요일에도 보고, 그전에도 봤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같이, 공격으로, 양쪽에서 서로 이제 개인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아무리 막대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좀, 굉장히 좀 견디기가 힘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협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다가 이제 결국 밀리는 거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뭐 12시쯤에는 이제 많이 회복됐었는데 다시 또 쫙 빠졌고요. 오후에. 뭐 코스닥도 이제 뭐 쌍끌이 매도 나와가지고 외국인이 2,100억, 기관이 1,700억 매도하고 이제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로 방어를 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한 2%대 중반 후반 정도 빠져가지고 코스피는 그래도 3,000선을 지켰네요. 3,012. 근데 코스닥도 900선을 지켰어요. 913.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월요일날 뭐 그렇게, 좀, 뭐랄까, 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또 토요일, 일요일. 근데 우리 또 월요일날 장이 안 열리잖아요. 3일절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장이 좋아지면 이제 오늘 금요일날 급락했던 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다시 또 급등하겠죠. 그래도 뭐 이제 금요일날은 목요일날 상승의 한 90% 정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플러스로 마이너스권에 있다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낙폭을 많이 줄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헬스케어 업종이에요. 제약 바이오, 특히 그중에서 바이오 벤처 업종.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캐치하신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일련의 그 바이오 벤처들의 어떤 흐름,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뭐 딱 잡히죠.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축에 딱 잡힐 겁니다. 그런 게 잡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3월 오는구나. 봄이 오면 또 이제 학술 대회하고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미리 사두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미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흐름에서 그걸 캐치한 분들은 미리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이렇게 좀 급등락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상당수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바이오 벤처 쪽으로 이제 그 돈을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근데 바이오 벤처 쪽에 또 굉장한 호재가 있죠. 뭐냐, 손정의 씨가 그 자기 재산에 뭐 자기 그 펀드 넣는 돈의 한 절반 정도를 바이오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바이오 벤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때문에 이제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적절했죠. 손정은 씨가.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아마 이게 주는 시사하는 그 글로벌 시장에 던지는 그 의미가 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워낙 큰 저기 사모펀드 투자자고 이러다 보니까.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 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의 시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종목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HMM. 네, HMM은 제가 제가 옛날에 이거를 10,000원, 5,000원대부터 제가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서 언급을 해 드렸고,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샀어요. 같이 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15,000원 정도를 이제 그 목표가로 잡았죠. 잡았는데 이제 요게, 제가 그 10,000원 조금 넘었을 때 좀 던졌고요. 어쨌거나 그게 이제 지금 15,000원까지 갔어요. 야금야금 올라가서 작년에. 그래서 15,000원 가고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주춤주춤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5,000원 찍고 내려왔었죠. 찍고 내려왔었다가 이제 좀 주춤주춤해서 이제 13,000원, 15,000원 그 사이에서 이제 지지 기반을 확보해 갖고 이게 이제 그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물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그게 있었잖아요. 작년 말에 이제 뭐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제품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물건들을, 재화들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이제 원자재는 아니고 이제 그 HMM이 그 여러 가지 해운사 중에서도 이제 컨테이너 중심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품은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어야 날아야 되기 때문에 이 HMM이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이 저기 컨테이너 말고 이제 일반 원자재 실현하고 이런 거는 이제 BDI 지수 영향을 받지만 이 컨테이너 이쪽은 이제 저 상하이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 그걸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MM이 이제 그 급등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연말에 할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주춤해질 것이지만 하반 경직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저는 한 14,000원, 저는 15,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13,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뺐다가 지난주에 다시 이제 그 백신이 많이 이렇게 접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수출량도 좀 늘어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지난주부터 다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13,000원 후반대 있던 게 지금 19,000원까지 한번 보실까요?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한번 뭐 일별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13,000원 후반대라 그랬죠, 제가. 네, 요때입니다. 요때 2월 4일부터 지금 계속 그 가파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은데 대신에 이제 좀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봐야 돼요.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봐야 되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오르진 않고요. 이제 HMM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컨테이너 업체지 해운 업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이제 상위권이 아니거든요. 물론 옛날에 한진해운, 현대상선일 때는 뭐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던 큰 해운사였는데 지금 둘 다 망해가지고 이제 HMM으로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야금야금 이제 그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길게 물론 뭐 이제 그보다 빨리 이제 그 할 수가 좀 더 빨리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거 막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뭐 뭐 일단 제가 목표한 가격은 넘어왔어요.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은 뭐 이제 한 3만 원 정도까지 이제 1차 목표로 한번 잡아두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 빠졌죠. 다 빠졌다고 이제 MC넥스가 이제 어제 오전에 한 10시, 11시쯤에 급등했었죠. 이게 이제 이 자율주행차 카메라, 그것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차 이슈가 이제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기아차가 이제 F라고 다시 그 협력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제 뭐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기아차가 작년 12월에 F라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좀 대외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밖으로 나왔고, 더군다나 현대차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애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 결렬이 됐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사실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게 지금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업체밖에 없단 말이죠.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결국은 이제 그 애플이 아무리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아차하고의 어떤 뭐 협력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는 그냥 뭐 이게 서로 간에 좀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MCNS가 그 재료가 뜨면서 이제 급등했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다음에 기아차는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이제 역시 그 당사자로서 한 6천 원까지 올랐었나요? 이때 최고가 83,200원. 6천 원 더 올랐나요? 한 6천 원, 6천 원 안팎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6천 원 안팎 올랐는데 이제 지금 쫙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한 3% 정도 상승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애플 측에서 협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 갖고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결국은 애플도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결국은 기아차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제처럼 폭락장이 아니었다면은 기아차는 다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평범한 장이었다면 한 9만 원대까지도 훅 뜰었을 20% 이상 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한 3%밖에 못 올랐네요. 자, 녹십자 랩셀도 이제 다시 이제 시동이 걸렸죠. 88 하락에 이제 멈춤을 하고 네, 여러분 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락을 이제 여기서 이제 83,000원대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83,000원대에서 이제 뭐 8,000원 오르고 저녁에 오르고 뭐 이게 이제 오른 이유는 이제 뭐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제 백신에 대한 물류 특화되어 있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그 재료로 이제 오른 것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뭐 저는 이제 이 처음에 10만 원, 12만 원대까지 갔었던 기술 수출에 대한 재료도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봐요. 이게 굉장한 것이거든요. 2조 원 넘는 수출액, 우리나라 업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이제 어떤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하락을 했지만 이 재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계약대로 이제 기술 수출료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완전히 크게 엄청 뛰지는 않겠지만요. 자, 뭐 LG전자 같은 것도 많이 올라서 이제 다 떨어지고요.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것도 이제 뭐 하락을 멈추고 다시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다시 조금 다시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저가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신테카 바이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벤처 계속 얘기 드린 게 그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죠? 쭉 하락하다가 이제 25일부터 이제 조금씩 하고 사실 이날 뭐 신테카 바이오 어제도 뭐 그렇게 뭐 낙폭을 좀 줄였나요? 네, 뭐 낙폭을 줄이진 않았는데 뭐 거의 뭐 보합선에서 이제 거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자, 삼성전자는 이제 뭐 이입이 많이 떨어졌죠. 그저께 뭐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지금 9만 원대 뭐 고점 대비해서 좀 개말 돈만 원 정도 떨어진 거죠. 삼성전자도 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자, 매드팩토도 이제 지금 저점 찍고, 네, 보시다시피 이제 뭐 69,500원. 네, 여기 이제 12만 원대 이제 찍고 쫙 내려왔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0% 이상 다운됐었는데 다시 또 87,000원까지 좀 급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은 이제 매드팩토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 이게 벡터서티비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인 여러 가지 약하고 병용 시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병용 임상을 그러니까 이런 임상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켜봐야지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이제 뭐 물론 MSD 뭐 키트루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상위권 제약 의약품이긴 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임상 병용 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게 뭐 한 10%나 20%만 돼도 이 벡터서티브는 성공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상 뭐 2상, 3상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지금 못 버리고 있죠. 안 버리고 있죠. 못 버리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이게 13만 원대까지도 갔을 때도 안 팔았고 12만 원대까지 갔을 때도 안 팔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추매해가지고 이제 추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난주 그러니까 5일 내내 지금 조금씩 추매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이라면은 뭐 10만 원 다시 뚫린 거는 뭐 순식간이겠죠. 지금 뭐 7만 원부터 8만 7천 원까지 17,000원이 4일 만에 뚫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오른다면은 뭐 10만 원 뚫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학회 시즌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학회 시즌이 뭐 3월, 4월에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투자자도 봐도 이제 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이건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각자의 몫이에요. 선택은 그죠? 네. 뭐 RF텍도 이건 저거죠. 저기 뭐 이제 5G 장비라서 이제 뭐 그렇게 5G 다 떨어진 거요. 카카오는 이제 뭐 이게 액면 분할 5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제 뭐 목요일 날 시간 외에서 뭐 50만 원 넘어까지 이제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가 어제 장중에도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도 50만 원 뚫었었죠. 그래갖고 이제 초반에 50만 2천 원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장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카카오가 그 중에서도 또 급등주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의해서
결국은 밀렸는데 이 재료가 수급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 증시 격언을 이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수급이 결국은 이 재료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할지라도 결국은 주가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500원 정도 0.72%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이거. 마이너스 3,500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장막판에 이제 그 올라왔지만, 이게 수급이 이 주가를 밀어버렸으니까 어때요? 매도 주체는 결국은 뭡니까? 금요일장에. 기관하고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결국은, 이거를 강하게 던졌어요. 그래서 보면 투자 봐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투자했으니까 개인은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게 아마 제가 장이 좀 정상화되면은 이거 분명히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들일 겁니다. 이 액면 분할이 이게 뭐 네이버의 예를 네이버하고 똑같은 인터넷 플랫폼 종목이고 네이버의 액면 분할 사들어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이제 액면 분할 한다고 했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차바이오텍도 이제 모처럼 이게 바이오 벤처인데 또 제로 나왔죠. 고형암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역 항암제죠. 고형암 면역 항암제에서 뉴스가 나왔나요? 네, 여기 보면 뭐 이제 뭐 네,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고형암 대상으로 항암 면역 치료 세포 치료제의 빠른 상업화가 기대된다.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에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이제 환자 투여가 시작돼서 이제 투여를 이제 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뭐 좀 결과 받아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미국에서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도 됐고 뭐 이런 이제 뉴스들에 쭉 이렇게 썼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그때 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좀 뛰었어요. 900원 정도. 자, 그리고 뭐 대형제약 메디톡스하고 이제 뭐 계속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 아직 끝나지 않았고 뭐 이제 하락 흐름이 좀 이렇게 요즘에 최근 들어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효성 그 수소 이제 LN 액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성 화학이 조금 이제 소폭 상승했고요. 효성 첨단소재도 좀 약보합이고 효성도 뭐 거의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효성 TNC도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제 한 7,000원 빠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좀 오르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연할 또 소폭 3%면 많이 빠진 거 아니죠, 그죠? 하락했고요. 나 제일약품 뭐 빠졌고 메디톡스는 이제 뭐 지금 그 두 가지 주력 제품 대해서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이 이제 나왔죠. 한 이틀 간격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좀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메디톡스가 이제 세 개 호재가 나오겠는데 그 에볼루스하고 어디예요? 엘러간하고 메디톡스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재료 호재로 나왔고 두 번째 호재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두 가지 주력 제품에 대해서 국가 출하 승인이 났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연달아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이제 재료가 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 3만 원, 13만 원, 12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20만 2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이제 뭐 대충 이런 모양이죠. 작년 말 연말 수준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했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메디톡스가 지금 이런 세 가지 재료를 이제 연달아 했는데 뭐 이게 좀 어쨌거나 뭐 이게 저기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모멘텀이 생겼는데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여기서 이게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아직도 남아 있죠, 그죠?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메디톡스가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대응을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좀 더 이렇게 주가가 폭락도 안 했을 텐데 이 최근에 보면은 뭐 누구
이제 유명한 법률가를 이제 그 채용을 했죠. 그 임원으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메디톡스의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때까지 메디톡스는 계속 그 자기 합리화, 어떤 그 뭐 식약처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좀 그 더 치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윤리성이 기업의 윤리성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표가 뭐 이렇게 뭐 재판 그 정에 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할수록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뭐 고위 임원을 이제 그런 법률가를 고용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대응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물이 하나씩 도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업이건 조직에서 사람 한 명이 그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또는 살릴 수도 있는 게 바로 기업이고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어, 전문적으로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데서 여실히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메디톡스가 어쨌거나 이 폭락장에서 혼자 뭐 한 8% 정도 올라서 굉장히 20만 원대 다시 찍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대로 이제 한 3% 정도 빠져서 이제 이거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그죠? 일약약품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이제 백신이 처음으로 접종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약약품이나 뭐 이런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흐름이 견고했던 것 같아요. 뭐 종근당도 맨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거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아니더라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견고한 편이었죠, 흐름이. 뭐 신풍제약도 이제 뭐 플러스 돼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금요일날 장중에 결국은 뭐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뭐 이것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죠? 자, OCI네. OCI가 이제 뭐 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뭐 요때 이제 이틀 동안 급등할 때 급등락할 때 이틀 동안 영속으로 올랐는데 요거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란 그것을 이제 신장 위구르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거기서 이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연대해 가지고 중국 제품 안 사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가 수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이제 또 있죠. 뭐 자동차용 배터리, 아니 자동차용 그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네 개의 어떤 그 중요한 제품들, 히토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방국들과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이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뉴스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뭐 여기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중국 제재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수혜 해갖고 이제 수혜 업체로 이제 OCI가 이제 딱 그 찍혔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뉴는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 5,500억 정도의 어떤 그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이제 그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좀 더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도 보면은 이제 어, 이틀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다 빠지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시젠이 이제 그 조금 뭐 200원 소폭 상승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시젠이 지금 뭐 12만 4천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걸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제가 32만 2천원까지 갔었잖아요. 제가 작년 말부터 이게 이제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제자리가 어디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제자리라고 생각한 건 7, 8만 원대가 제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7, 8만 원대까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얘네가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이 코로 이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감염 여부를 이렇게 뭐 타액으로 침으로 하는 그것도 기술도 개발하고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키트를 개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1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초중반 이 정도까지를 보고 제가 이 작년 연말이니까 언제입니까? 요때 한 20만 원대 중후반 요때부터 계속 반등 줄 때 팔아라. 그리고 지금 팔아라. 계속 하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제 방송 계속 들은 분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나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 쉽게 안 사라지고 있지만 이 결국은 이제 시즌이 급상승한 계기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진단 키트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매출도 급등했던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종목도 점점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제 그 상승 요소가 사라지니까 그죠? 모멘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만 원대 초중반까지 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뭐 결국은 그 정도까지 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창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좀 살짝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옛날에는 그런 뉴스가 떴으면 시즌 같은 경우에 급등했을 텐데 근데 요새는 이제 요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약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은 거의 이제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제 뭐 상승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다 빠지고요. 네, 기아차는 아까 말씀드렸고, 뭐, SOL도 이제 뭐, 석유, 유가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을 좀 하다가 이제, 소폭을 하락했네요. 네, 상승을 좀 있었죠. 유가 계속 올랐죠. 그죠? 네. 그러면 SOL, 뭐, CS 윈드, 뭐, 풍력 개발주도 역시 뭐, 소폭 빠졌고요. 뭐, 수소 관련주, 뭐, 두산 퓨얼셀 또 한 7% 많이 빠졌죠. 뭐 현대차, 네, 현대차는 뭐 자동차 배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LG 화학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지금 이제 뭐 이거 보상 1조가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보상 비율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그게 악재로 둔갑했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됐고 성공적으로 이제 뭐 사전 계약도 많이 최대로 나왔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큰데 이제 그 배터리 악재가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23만 7천 원까지 이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것이죠. 자, 아니면 SK바이오팜도 이제 뭐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근데 SK바이오팜은 제가 상장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진짜 뻥튀기가 많이 된 가격이다. 예? SK바이오팜 이거는 지금 이 업체가 지금은 이제 뭐 상장발이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다 나갔고 결국은 이게 이제 종목이 지금 다른 제약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 기준으로 이제 이 종목이 다 재평가돼야 돼요. 재평가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의 위치를 봤을 때는 10만 원 또 과한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평가한 이 종목의 지금 현재로서의 적정 주가는 한 7만 원, 한 6, 7만 원 그 정도 선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뇌전증 치료제 그거 이제 뭐 가지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뇌전증 치료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최초로 우리나라 국산 신약으로서 이제 개발부터 FDA 승인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해요. 칭찬할 만하지만 결국은 그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 약이 시장에서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이 처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약이라 해가지고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맥히느냐 그건 아니지 뭐. 글로벌 시장에 가면 굉장한 업체들이 굉장한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그런 약들과 경쟁에서의 어떤 우월성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업체가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업체가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실적으로
이제 발표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0만 원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거다가 이제 SK가 또 대주주가 이제 대량으로 던졌죠. 그죠? SK가 왜 던졌을까요? 지분을 좀 정리를 했잖아요. SK 대주주가. 자기네가 이제 운영 자금 마련하려고 이제 뭐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네도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죠. 이게 주가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 빨리 팔아가지고 자금 확보하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모기업조차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자기네가 기대했던 것만큼 뇌전증 치료제가 팔리지 않은 경우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다 고려하겠죠. 고려해서 이제 지분을 처분했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 뭐 꼭 그렇다고 제 생각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 뭐 휴젤 또 이제 뭐 이 반대급부로 메디톡스가 근데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하고의 보톨리움 톡신 그 전쟁 중에 휴젤이 반사 이익을 받아서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갔고 중국 시장도 뚫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왕자였던 그 메디톡스가 이제 하나하나 국가 철회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휴재 같은 것들은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대용제약도 마찬가지겠고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메디톡스가 옛날에 가장 1등이었고 많이 팔린 종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경쟁자가 많이 생겨났어요. 시장에. 그죠? 뭐 대웅, 종군당, 특히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마케팅력을 가진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 그리고 또 뭐, 많이, 몇 군데 또 뭐, 휴원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어떤 뭐, 몇몇 업체들이 진출했단 말이죠.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예전의 영화를 100% 되찾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걔네가 뭐, 메디톡스가 다 승인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이제 대용하고 종군당 이런 휴젤 이런 거하고 이제 경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옛날만큼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 빠졌죠. 뭐 CJ제일제당, IS 동서도 빠지고 셀트리온 3인방도 다시 다 빠져가지고 지금 뭐 다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빠졌습니다. 뭐 셀트리온 그 코로나 치료제 뭐 유럽에 뭐 신청하고 뭐 그래 그 뉴스 때문에 이제 반짝 상승은 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죠. 네. MC넥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쭉 보시면 이제 뭐 한샘도 이제 보합권으로 끝났고요. 이마트가 좀 뭐 좀 하락했고요. 한국파마도 이제 다시 하락했고요. 한국파마도 뭐 반짝 올랐었는데 이틀 다시 또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도 이제 많이 빠져. 이것도 많이 급등주였죠, 그죠? SK케미칼도 급등주여서 빠지고요. 뭐 한 4% 5%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이제 쭉 오르다가 기대감에 지금 다시 7,000원 4% 넘게 빠졌어요. 네, 지금 뭐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이제 급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좀 상승을 좀 많이 많이 하락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다 빠졌고요. 그다음에 박셀바이오도 이제 그 동물 그 치료제 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그 강아지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제품명이 박스루킨이네요. 박스루킨. 박스루킨에 대해서 이제 정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임박해 있다. 이제 이 뉴스가 뜨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좀 상한가도 가고 막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죠? 뭐 사실 뭐 이때만 해도 24일 날 상한가 간 것만 하더라도 이때 뭐 그런 뉴스는 안 떴는데 이제 뭐 물론 이전에 이제 이 종목이 이 뉴스가 떠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었지만 이제 쭉쭉 빠지다가 다시 그 재료가 다시 발동해가지고 9만대 초반에 이제 8만 원대 후반에 있던 게 이제 13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했어요. 말 그대로 급등.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흐름이 좀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재료도 그 재료지만 결국은 이제 바이오 벤처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제 그 영향도 더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상승 흐름을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급등했다가 29만 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그 재료로 다시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터넷 플랫폼주는 이제 뭐 급락했는데 카카오도 사실 액면 분할 재료가 없었으면 이제 네이버처럼 급락했겠죠. 그래도 이제 네이버는 이제 한 2% 넘게 빠지고요. 카카오도 이제 액면 분할 재료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하재, 그리고 또 저거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들이 또 이제 물론 그 현대차의 그 뭐 LG화학 같은 거는 현대차 그 전기차 화재의 영향으로 이제 어 급락했지만 이게 지금 LG화학이 그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찍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계속 하락해가지고 99만 9천 원까지 갔던 100만 원 찍고 2월 5일 날 좀 계속 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만 원까지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도 3, 4%씩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왜 빠졌느냐? 이제 뭐 이게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생산 중단을 하죠. 이제 왜 하느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풍기예요, 풍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차 업체들도 지금 이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생산을 좀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중단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단 말이죠. 아니면 생산량을 크게 줄이거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전기차를 못 만들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전기차를만 만드는 테슬라가 그래서 모델 3에 대해서 이제 생산 중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주력 많이 팔리는 제품. 뭐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노베이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5G 종목들 다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뭐 해성 DS, 요거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요거도 그죠? 반면에 녹십자는 이제 50만 원대 같은 종목이 이제 줄줄줄 하락해갖고 이제 지금 2% 넘게 빠졌고요. 뭐 녹십자가 이제 재료들이 많이 소멸 된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코로나 치료제 이제 뭐 혈장 치료제 그죠? 네, 지금 뭐 재료들이 좀 많이 이제 소멸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녹십자 랩셀에 대한 지분 정리도 이제 또 사실 그 투자자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었죠. 그죠? 그 녹십자의 어떤 기업 윤리가 다시 이제 좀 도마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26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좋은 재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했어요. 계열사 이제 GC 녹십자 웰빙,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났다. 이제 그 태반 주사인 라이넥주가 이제 임상 이상 승인 계획을 취득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못했다는 거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존의 어떤 더 악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급에 의해서 밀린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뭐 진짜 이날 뭐 26일 날 하더라도 뭐 모더나 백신 국내 유통, 뭐 허가 절차, 뭐 이런 종목 비롯해갖고 뭐 녹십자 혈액 제재 들고 구조 미국 시장 놓고 뭐 이런 또 GC 녹십자 변형 글로브빈 제재 FDA 뭐 여기 미국 시장 놓고 같은 미국 품목 허가 네 같은 저기 뉴스죠.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급락했다는 거는 뭐 이제 그런 안 좋은 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기업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분을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보여준 그 태도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실망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자, 화장품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최근 한두 달 전쯤에 좀 꽤 올랐었죠. 근데 뭐 빠지고 LG생활건강도 150만 원대로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그죠?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관련된 것이고 하나시스템 이제 뭐 또 소폭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뭐 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 떨어졌고요. 뭐 YIK, SNS텍은 반도체 소부장이죠. 뭐 DBH텍도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한 3% 빠졌네요. 네, 한솔케미칼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죠. 이거 저기 OCI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러면 SKC도 좋게 보고 있고요.
어느 종목인데 한솔케미칼이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2,500원. 오늘 이 장중에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4% 넘게 빠졌다가 이제 좀 꽤 많이 회복했네요. 근데 빅히트도 다시 이제 빠져서 20만 원대 언저리 초반에 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계속 지금 거품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그죠? 뭐 네이버하고의 협약 때문에 이제 뭐 YG하고의 3자간 협약 때문에 이제 주가가 15만 원대 정도에 있다가 이제 10만 원대 중반에서 급등해가지고 20만 원대 치고 올라왔었지만 그리고 이제 아직 보호예수 물량이 안 풀렸죠. 4월 14일 날 네, 보호예수 물량이 마지막 보호예수 물량 같은데 그게 이제 풀릴 때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를 뭐 덥석덥석 물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4월 14일 날 다 풀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보고 혹은 뉴스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땐 반등 줄 때 매도하는 게 뭐 추매하거나 뭐 보유하고 계속 있지 마시고 반등을 줄 때 매도 차익실을 하는 게 또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정말 아무리 봐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적정 주가에 비해서. 뭐 그거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새로 신규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같은 업종이면 있으면 더욱 좋고요. 비슷한 업종에 대해서 그 주가를 같이 보면은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존의 제약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인 제약사들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만 원 위는 높은 가격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빅히트도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그 다음에 뭐 JYP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그 빅히트가 이들 다른 경쟁 업체보다 이 정도로 주가가 차이 많이 날 만큼 한 4배 정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한 메리트를 가진 업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안 풀렸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던지면 자기네가 손해잖아요. 장 초반에 30만 원대, 31만 원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가격인데 자기네가 묶여 있어 못 팔았는데 이게 뭐 7, 8만 원에 얘네가 팔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보호예수 물량 매도 던지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뭐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그때 잘못 물으면은 잘못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셀리버리 같은 거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또는 SM 또 빠지고 YG 뭐 그렇죠. 얘네 보세요. 3만 원, 4만 원대입니다. 가격이. JYP도 마찬가지죠.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가 뭐 3만 원, 4만 원이면 거의 5배 정도 가격 주가가 비싼데 이거는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넷마블도 이제 게임주로서 이제 요거는 이제 희한하게 이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넷마블이나 뭐 셀트리온 대표적이지만 넷마블도 이게 이 다른 게임 업체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실적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목이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좋지만 이제 이게 누군가가 이제 공매도가 타겟으로 삼은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좀 주가 흐름이. 네, 종목 다 봤습니다. 종목 다 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홀딩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감당하기 좋은 시기에 던지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주를 무조건 기술주다 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더 들고 있는 거고 계속.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모멘텀이 이제 뭐 사라졌거나 뭐 이런 종목이라 생각하면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이제 하락했으면 상승도 할 거 아닙니까? 변동성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만약에 뭐 소폭 수익을 보더라도 이제 매도하고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종목이 또 이제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이제 나름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이제 제가 한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상승장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한 몇 개월 최소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제 그때 상승까지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발굴해가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을 딱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가 공부해서 확실히 생긴다면은 뭐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국은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자기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만큼 신뢰를 형성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가는 희한하게 그 영향의 뭐랄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야. 그러면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 거죠. 손절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니까 오르네. 기분 좋아. 주가 생각보다 안 어렵네.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로 주가가 주식이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걸 아마 좀 느끼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 이 뭐 차트 뭐 어쩌고 뭐 제가 차트를 부정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차트보다 중요한 게 차트는 사실 그 뭐 차트로 주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99% 차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며칠 전에 뭐 와가지고 며칠 전에는 뭐 오르고 뭐 며칠 선하고 뭐 겹치는 데서는 뭐 오르고 무슨 파동 이론이 어떻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를 안 해요. 그런 걸로 주가가 오른다면은 꼭 공부해서 다 그렇게 하죠. 거기 맞춰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실제로 그 어떤 그 차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는 안 실제로 한번 투자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 거예요. 차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뭐 짧게 말 그대로 단타로 쳤을 때는 이제 그 군중 심리가 해서 했기 때문에 단타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트 선에서 어떤 저지선이 생기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지점이 왔으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하겠구나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든단 말이죠. 그 지점에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건 뭐예요? 그럼 단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장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게 중타가 되고, 그러니까 짧게 오르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오르고 이런다는 건 뭐예요? 그 차트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업체가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지. 차트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차트 때문에 오르면 그러면 내리는 점도 알 수 있게요. 그럼 주가의 저점하고 고점을 알 수가 있게요. 누구나 다. 그럼 주가를 안다는 건 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주가에 아는 신들이 절대로 주시장에서 까이면 안 되죠. 근데 차트 공부해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 까입니까? 아니잖아요. 까인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심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 그 소리만 듣고 그걸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뇌가 있고, 그죠?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주식에 뭐 베테랑들이 뭐 차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죠? 제가 차트에 대해서 이게 부정론으로 나온 이유는 저도 처음에 막 여기저기서 차트 이러길래 차트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밤새도록. 그때는 뭐 젊었을 때여가지고 뭐 지금 또 뭐 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여가지고 뭐 밤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맞아요. 실전에서는 이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부정보다 정말 제가 이제 체험한 건 느낀 건 뭐냐면 차트보다 중요한 건 심리예요. 심리. 네, 인공지능처럼 하는 심리 있잖아요.
네, 심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심리를 컨트롤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